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구글 키워드 매체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네이버 다음에 비해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 구글과 구글 키워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부터 구글 키워드에 대한 기초 설명과 세팅 방법,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만큼 구글이라는 매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다른 SA 광고 매체에 비해 구글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오프닝에서 들으셨듯이 오늘은 제가 구글과 구글 키워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엑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내에 이제 포털 사이트들 검색 엔진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와 구글에 대해서 검색 엔진 점유율 먼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PC 버전에서 약 35%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서 약 20%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55%와 모바일에서 70%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만 보시면은 구글이 네이버보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 점유율이 많이 낮은데 왜 사용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동기간 대비 그리고 전년도 1, 2, 3,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2, 3분기까지 모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글이 앞으로도 이렇게 점유율 측면에서 계속 지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에 따라 구글에서도 충분한 저희가 광고로서 또는 매체 이용 목적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PC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네이버와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 정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검색 점유율에 대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이용 유저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네이버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구글과 네이버가 있고요. 먼저 일단은 이용 연령층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포털 사이트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포털 저 포털 그러니까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 사용하고 다음도 사용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다양하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글을 주로 이용하는 유저와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는 유저의 연령층 특징을 상대적인 지표로 말씀드리면 구글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지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대, 이게 아무래도 구글이 PC에서 그리고 높은 연령층이 다수로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시간대죠. 보통 이 업무 시간대에 많은 유저들이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는 18시 이후로 지표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글은 어떤 점이 좋고 네이버는 어떤 점이 좋고 이 차이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은 구글에서 하고 특정한 행동은 네이버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포털 사이트 이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주로 서칭,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구글은 주로 서칭 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이용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컨텐츠 이용이라고 하면 네이버에 있는 이제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은 PC에서 네이버를 거의 따라잡은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 시간대는 낮부터 저녁 전까지, 그리고 이용하는 목적은 서칭의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구글을 들어가게 되시면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나이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키우고 이렇게 나이키라는 검색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광고라고 뜨시는 부분 보이시죠? 광고라고 뜨고 위에 URL과 제목, 설명,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노출되는 검색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버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2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거기서 본인 휴대폰 기종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검색하게 되면 자, 여기 밑에 스폰서라는 단어가 보이고 이렇게 URL과 제목, 설명,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게 모바일 버전에서의 구글 키워드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징이 있는 구글 키워드는 다른 검색 매체, 다른 SA에 비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물론 그 매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이 매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많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구글 키워드의 큰 장점은 바로 검색 유형입니다. 검색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구글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이 검색하는 의도, 이 검색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검색 의도에 맞게 AI가 자동으로 매칭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형이 있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 검색, 두 번째로는 구문 검색, 세 번째로 일치 검색이 있는데요. 먼저 확장 검색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검색한 키워드의 동의어, 유사어, 파생어, 그리고 맞춤법을 틀렸을 시, 아니면은 단수형과 복수형,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유저가 검색한 키워드에서 동의어와 유사어, 파생어,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확장 검색 유형으로 남성 자켓이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구글 키워드에 검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남성 자켓이라고 검색했을 때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확장 검색을 이용해 놓으면 제가 남성 자켓 추천, 혹은 예쁜 남성 자켓, 혹은 남성 잠바, 남성 점퍼,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남성 자켓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 검색 의도에 맞게 확장된 검색어들을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구문 검색의 경우는 확장 검색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검색한 키워드의 앞, 뒤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붙여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또 제가 구문 검색으로 남성 자켓을 설정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남성 자켓으로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남성 자켓 추천, 이 추천이라는 말을 썼을 때와 멋진 남성 자켓이라고 검색했을 때 멋진, 그리고 여기에서는 남성 잠바와 점퍼도 노출이 됐잖아요, 확장 검색에서는. 근데 구문 검색은 이런 키워드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예쁜 남성 자켓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남성 자켓 싼 곳, 이런 게 있겠죠.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노출시켜주는 게 구문 검색입니다. 그리고 일치 검색은 다 아시다시피 검색한 키워드만 노출. 남성 자켓을 일치 검색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유저들이 남성 자켓이라고 검색했을 때만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겠죠. 이럴 때는 오탈자도 이제 반영이 안 돼서 남성 자켓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정한 키워드로만 검색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통 광고주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어떤 검색 유형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어떤 검색 유형 사용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모든 브랜드 그리고 모든 제품 아니면은 사용하는 소재 아니면은 뭐 기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검색 유형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하나의 소재에 대해 키워드 A라는 키워드를 설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키워드에 대해 최대한 많은 노출을 이끌어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당연히 확장 검색을 통해 이 검색하는 유저의 뭐 오타라던가 아니면은 뭐 복수 단수형이라던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노출시켜주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A 키워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남성 자켓 관련된 키워드만 노출을 시켜주고 싶어, 잠바 점퍼로 검색되는 키워드는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문 검색을 통해 이 남성 자켓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 유저의 의도만을 파악해서 추천, 뭐 멋진 자켓, 예쁜 자켓, 싼 곳 이런 키워드를 통해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트래픽을 요구하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확장 검색을 통해 많은 노출과 많은 유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7글자로만 노출을 시켜야 하는 소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키워드는 일치 검색을 통해 노출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구글 키워드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구글이 네이버보다 아니면 다음보다 접근성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칭했을 때 나오는 정보의 양이 방대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특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광고 매체들은 그 매체 안에서 다양한 광고 유형들과의 시너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럴이나 아니면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언론 이런 거를 통한 미디어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고 치면은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협찬이나 시딩 같은 이런 바이럴 종류와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죠. 이것처럼 구글에서는 아주 다양한 구글의 각종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UAC라던가 아니면은 GDN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형태의 구글 매체 안에서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내가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실 때도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시고 그 유튜브 안에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흥미를 위한 유튜브 시청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노출해주는 영상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각광받는 광고 유형과의 시너지가 있는 구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이라는 매체와 구글 키워드에 대한 특장점과 기본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을까요? 구글이라는 매체와 구글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서 비교해보니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훌륭한 검색 엔진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구글에 대한 기초 설명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실제로 구글 애즈의 대시보드를 보면서 구글 키워드는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어 구글 키워드 정규 매체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구글이라는 매체와 구글 키워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구글 애즈 대시보드를 직접 보면서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구글 애즈 대시보드를 직접 보면서 캠페인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메인 화면이 뜨게 되죠. 여기서 새 캠페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는 이 항목이 뜹니다.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기본적으로 구글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캠페인 실적 최적화에 사용할 전환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구글 애즈가 어떤 방식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할지에 대한 목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오늘 AMPM 글로벌에 대한 이 캠페인 세팅을 해볼 거기 때문에 견적 요청과 문의를 전환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성 목소리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은 저는 웹사이트 방문과 전화 통화 둘 중에서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심을 거고요.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적어주신 다음에 캠페인 이름은 AMPM 글로벌 문의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계속을 눌러주시고, 자 새로 시작 하시면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입찰가를 이제 이 기준을 설정을 할지에 대한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환 그 자체에 대한 기준과 전환의 가치에 대한 기준, 그리고 클릭 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 노출 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 전환 자체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입찰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타겟 전환당 비용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캠페인이 어떤 CPA가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최적화되어 있고 효율적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정을 안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페인 설정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 네트워크 하나와 구글 검색 파트너 포함된 검색 네트워크 둘,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총 3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 키워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글에서의 검색 네트워크는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구글에 매우 다양한 이 제휴된 이 파트너사의 이 구글 키워드 광고가 노출이 되게 하는 이 파트너 포함이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여러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지면에 노출되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구글 키워드를 시작하실 때는 이 전체를 다 켜놓고 하시는 걸 권장하긴 하지만 저의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눌러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치, 본인이 서비스 가능한 이 지역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보시면은 현재 위치와 관심도라고 써져 있죠. 말 그대로 이 지역에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유저 더하기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까지 저희가 타겟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밑에 제외에서도 보시면 현재 위치에 있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관심도, 위치에 있거나 자주 방문하거나 관심이 보이는 사용자라고 있는데, 여기 권장이라고 구글 애즈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저희 마케터들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시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초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희한테 좀 효율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오픈을 해놓은 다음에 이 구글 머신러닝 학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재 고객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좀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이 타겟군이, 그리고 다음에서는 이 타겟군이 저희한테 맞았지만 구글 애주 유저 중에서는 어떤 타겟군이 저희한테 특별한 액션을 취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머신러닝이 직접 학습을 해라 라는 관찰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물론 이제 관찰을 해야 하는 비용이나 기간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이 타겟팅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런 타겟 군들이 우리 업체와 우리 서비스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액션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관찰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추천 키워드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AMPM 글로벌의 URL을 선택해 놓고 추천 키워드 업데이트를 누르니, 자 이렇게 누르고 학습을 하죠. 저희 홈페이지 안에 있는 문구가 AI가 판단해서 광고 등록, 마케팅 전략, 블로그 마케팅, SNS 광고 대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 쭈르륵 뜨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통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최종 URL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최종 도착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 광고는 메타 광고만을 위한 광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메타 광고만을 위한 이 카테고리를 설정해도 되고, 이거는 원하시는 이 최종 URL 도메인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MPM 글로벌 메인 화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광고 제목 하단에 이 표시 경로 URL이라는 게 뜨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시 경로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광고 제목을 통해 이 소비자들의 소구를 각각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저희 업체와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광고 제목을 몇 개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종합 광고 대행, 그리고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은 여기 업데이트된 걸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종합적인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바이럴, 인스타그램 바이럴이라 적었다고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이 서비스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검색 광고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 검색 광고 내용이 없네. 제가 GDN을 하고 싶어. 근데 내용이 없네. 라고 이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체를,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좀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마케팅, 그리고 종합 광고 대행이라고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광고 제목까지 완성했고, 설명 부분에는 당연히 이 밑에 이 제목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솔루션 제공이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온라인 광고 매체에 대한 컨설팅 진행 중,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이 제목에 대해 원하는 소고 포인트를 파악해서 설명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저희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이 제목에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 종합 광고 대행사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뭐 파워링크부터 쇼핑 검색, 아니 뭐 브랜드 검색까지 진행, 아니면 뭐 네이버 SA 전문 마케터 확인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종으로 도착하는 URL 자체도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URL이 돼야 되니까, 네이버 뭐 SA라는 이런 이 최종 URL이 저희 SA 마케터들이, 전문 마케터들이 있는 페이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뭐 메타, 여기는 그냥 네이버 검색 광고를 했는데 여기는 뭐 메타 광고 컨설팅 받아보기 라는 문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광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페이스북 광고 컨설팅 받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종 도착 URL 자체도 이 메타 광고에 관련된 마케터들이 소개를 해놓은 메타 이 페이지로 URL을 좀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이트 링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좀 특별하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광고 제목 밑에 이렇게 노출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거나 무료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절에도 쉬지 않아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만 노출할 때 이렇게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있으면은 물론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강조가 되는 효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 업체는 무료 배송이 없으니까 무료 컨설팅 진행 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아웃까지 설정을 해봤고요. 자, 여기 밑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결될 전화번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지금 이 캠페인의 목적과 그리고 소재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URL 같은 경우도 추적 템플릿, 어떤 추적 템플릿을 설정을 할 것인지 이제 정해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맞춤 매개 변수라는 게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추적을 할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 오늘은 기초 세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 GA4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완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구글 애즈가 저희에게 예산을 추천을 해주셨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하루에 가용 마케팅비가 뭐 한 200만원 있는데 이 위에 추천해 주시는 이 예산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설정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을 하고 다음 눌러주시면 검토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액션을 하면은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맞춤 매개 변수 같은 부분은 이제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 점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파악하면서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무조건 맞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캠페인 개시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저희의 광고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기초 세팅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주 그 캠페인을 설정하면서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떤 사항들을 권장드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글 애즈 대시보드를 직접 보면서 캠페인을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글 애즈 캠페인 세팅까지 해보았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한 캠페인은 어떤 기준과 방법을 통해 최적화를 진행하는지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로 인사드리게 된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지난 1, 2강에서는 구글과 구글 키워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기초 세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강의부터는 구글 키워드 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는 어느 정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난 강의들을 한 번씩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글 키워드에 대해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어떻게 이 구글 키워드를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모든 매체에서도 물론 똑같겠지만 저는 이 정규 매체 교육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구글 키워드라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구글 키워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KPI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인데, 목표 KPI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구글 키워드를 통해 전환값을 내야 한다 라고 하면은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환값 얻는 것이 목표 KPI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네이버, 카카오, SA에서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규 혹은 잠재 고객 유치를 위해 매체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목표를 가져갈까요? 물론 많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구글 매체에 구글 포털 사이트라 표현할게요. 구글 포털 사이트에 상주하는 유저의 우리 브랜드, 우리 업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인지도 제고라고 목표 KPI를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 구글 안에서 전환을 내는 게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어느 매체를 신규로 진입하든 처음에 진입했을 때 바로 전환이 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경쟁 업체가 있고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이미 그 매체에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마케터들의 이 데이터를 통해 완전 이 갈고 닦은 이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진입하자마자 막 로아스 1000% 나오고 그러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먼저 알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알려서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 인식 제고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인식 제고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를 했으면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구글 포털 사이트 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말이 조금 제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의 저희 업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랑 구글에서의 저희 업체랑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달라요. 이건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린 거랑 똑같은데 이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의 매체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유저도 다를 뿐더러 니즈도 달라요. 따라서 우리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글 포털 사이트 내에서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 페이지 체류 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페이지 세션 수로도 볼 수 있고 페이지 액션 수 이런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 제품에 대해 니즈가 있는 이 구글 포털 사이트 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KPI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래서 최종적인 KPI는 구글 포털 사이트 내 유저에 대한 데이터 확보로 잡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서? 구글 키워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좀 초반에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구글 포털 사이트 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이러면 구글 키워드를 처음에 세팅할 때 매우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구글이라는 매체를 처음 진입했고 그 처음을 구글 키워드를 통해 세팅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규 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 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저번 강의 기초 세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AMPM 글로벌에서 문의를 위한 캠페인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AMPM 글로벌에 문의를 하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되게 많이 다양하세요. 어떻게 있냐? 매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매체로 분류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라는 빅 매체와 메타, ADN, 모비온, 틱톡 아니면 이제 구글 에즈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유튜브로 말씀 주실 분도 있고 바이럴 되게 많아요. 정말 되게 많고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와 이런 광고 매체도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청을 해주십니다. 컨설팅 문의라던가.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네이버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겠고 카카오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겠고 바이럴 캠페인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협찬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겠고 이렇게 매체로 분류하더라도 캠페인 단위로 엄청 많이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캠페인이 아니라 광고 그룹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매체로 분류를 했으면은 규모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규모로 분류를 했을 때 만약에 월 예산이 좀 300에서 500 정도로 소액, 자, 월 예산이 3에서 500만 원 정도로 소액이시다. 라면 저희가 대표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이게 왜 AND지? ADN 뭐 바이럴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효율적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 광고를 집행하신다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물론 업체나 아니면 상품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이버 혹은 메타에서 좀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케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월 가용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네이버는 뭐 1000, 뭐 메타 아니 뭐 구글에서 1000 뭐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쭉쭉 분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달라요.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규모에 따라서 뭐 광고 소재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규모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늘 노출하는 광고가 있을 거고, 지금 시기에서 제가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 부분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정된 시기에 좀 많은 예산으로 노출하신 광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연말부터 뭐 구정까지 광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겠죠. 이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캠페인을 세팅을 해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우리 업체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저희 문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강의, AMPM 글로벌 강의에 대한 캠페인 세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강의잖아요. 강의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 똑같이 뭐 매체나 아니면 뭐 규모나 시기 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빼고 랜딩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말이니까 이 특정한 시기에 트래픽을 확 올려서 11월 말부터 한 1월 초까지 트래픽을 확 모아서 구정 근처 때 엄청난 메가 트래픽을 바탕으로 리타겟팅을 진행하겠다라는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랜딩 자체를 저는 저희 업체로 예를 들면은 마케터 소개 페이지 내 영상으로 랜딩을 걸어 놓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의류 관련된 분들이 찾게끔 광고를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특정 영상보다는 저의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케터 소개 페이지 내 의류 관련 레퍼런스 뭐 URL을 랜딩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랜딩을 달리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는 제 영상에 대해 니즈가 많은데 제 의류 관련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니즈가 없다라고 판단을 제가 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광고에서는 이렇게 안 돌리거나 아니면은 독립 변수들을 놓고 하나의 변동 변수를 가지고 최적화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캠페인 단위로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광고 그룹 단위에서 되게 이거 기본적인데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귀찮으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이 규제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 영광스럽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PC 모바일은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PC 환경에서와 모바일 환경에서 노출되는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이용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저의 트래픽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PC 모바일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이용하는 목적과 특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PC에서 노출되는 광고 소재와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광고 소재, 이 두 개가 좀 다르게 세팅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자, 제가 업무 시간에 좀 PC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은 컴퓨터 이용률보다는 이 휴대폰 이용률이 좀 더 높겠죠. 근데 제가 시간대 설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데 업무 시간에 휴대폰에다가 완전 상순위 노출해놓고 퇴근 시간엔 PC에다 완전 상순위 노출해놓는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저는 효율적이지 않은 최적화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때문에 PC 모바일에서의 환경분리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광고 그룹 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이 변수값이에요. 만약에 제가 A 광고 그룹에 1, 2, 3, 4, 5라는 세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1, 2, 3, 4, 5라는 세팅 값에 대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B 광고 그룹을 세팅할 때 6, 7, 8, 9, 10 이렇게 세팅해요. 이렇게 세팅하면 안 돼요. 당장에는 어떻게 해서 뭐 CTR이라든지 전환율이라든지 로아스라든지 이런 효율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내가 왜 효율이 안 나왔지? 라는 고민을 한 후에 어느 부분 때문에 안 나왔지?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광고 그룹을 세팅을 할 때는 1, 2, 3, 4라는 독립 변수를 두고 5 다시 라는 이 변동 변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는데 크게 데이터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5는 이 낮은 효율에 대한 뭐 좀 이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다음번에는 자, 5 다시 해보고 자, C 광고 그룹은 1, 2, 3, 4 다시 5 이렇게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D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1, 2, 3 다시 4 자, 이렇게 하면은 각 광고 그룹에서 변수가 하나씩만 다르죠. 이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D 광고 그룹에서 갑자기 효율이 이렇게 확 개선되는 지표가 보여요. 그러면 이 3에 대한 이 A 광고 그룹에서 3에 대한 이 세팅 값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 광고에 대한 구글 포토 사이트 내 유저의 니즈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씩의 변수 값을 통제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팅해서 초기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글 매체 안에서 유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강 구글 키워드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확장 검색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넓은 단어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구글 키워드 설명한다면서 왜 갑자기 뭐 엑셀 켜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 하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글 키워드를 통해 뭐 대시보드에서 수정하면서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매우 100%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걸 통해 최적화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고 어떤 효율적인 지표가 나왔는지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키워드 정규 매체 교육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구글 키워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기초 세팅, 그리고 운영 방안까지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구글 키워드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실제로 집행 중인 구글 키워드 광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지난 1강부터 3강까지는 매체에 대한 개념 설명과 기초 세팅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글 애즈와 GA를 연동해서 전환 추적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만 보시고는 아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한 번씩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키워드 하나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일단 저널에 실제로 집행했던 이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이버, 구글, 메타 그리고 그 뒤에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보시면 목표 KPI는 메인 키워드로의 매출 볼륨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SA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다시피 이 검색하는 유저의 검색 의도가 아주 뚜렷하고 자사나 브랜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아주 뚜렷한 그리고 원치가 강한 그런 키워드를 통해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매출의 총 볼륨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꾸렸고요. 그다음에 서브 KPI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 오프만큼 이제 1년에 딱 한 번 정도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입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 트래픽을 확보하고 이 확보한 트래픽을 통해 리타겟팅 광고를 돌리기 위한 목표를 서브 KPI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지금 보시면 뭐 데이터 요약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들에 대한 데이터도 이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물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광고를 집행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렵게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구글 키워드를 봐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키워드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각 키워드별 아니면 이제 광고 그룹별 뭐 소재별로 어느 효율이 나왔는지 그런 이 타임라인에 대해 적곤 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특정할 수 있어 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몇 달 동안 몇 천만 원 억씩 쓰면서 쌓은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공개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많이 뺐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뭐 다른 매체에 대한 데이터도 만약에 이 업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공을 해서 이 업체가 특정되지 않게 정보를 제외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 키워드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이 집행했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그 서브 KPI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메가 트래픽을 확보하고 그리고 리타겟팅에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10월 대비 11월에 노출수와 클릭수가 감소하였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뭐 제가 광고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잘못 구성했다거나 이래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글 키워드라는 매체에서는 일반 키워드로에서의 그 로아스가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자사명에서 대부분의 로아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매체의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쟁사 키워드에서의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유입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해서 이 구글 키워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쏟거나 유입을 유도하기보다는 다른 SA 매체, 특히 이제 일반 키워드의 경쟁률이 아주 강한 네이버 매체에서의 경쟁을 위해 구글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CPC인 자사명 키워드를 통해 지금 10월 대비 11월에 전환이 약 50건, 전환 매출액이 약 800만 원 정도 상승한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아스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비해서 높은 상태는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사명 키워드에서 이 업체가 로아스가 한 12,000% 정도 나왔었거든요. 11월 기준. 그런데 이제 경쟁사 키워드에서 그 이탈하는 경쟁사 유저를 우리 유저로 좀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그 후에 CRM을 통해
이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키워드에다가 많이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하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 이런 지표로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일자별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 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네, 이렇게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었는데 특별하게 큰 변화량이 없죠. 보시면은 여기가 전환 매출액 부분이고 여기가 광고 수익률 부분인데 전주 대비해서 큰 변화량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마다의 특징, 그리고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의 의도, 그리고 매체의 전략,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 업체 마케터 분이 가끔씩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어디 대행사에서 뭐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그리고 오래 집행을 하시다 보시면은 꼭 특정 시즌 때 모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이 매체에 편성될 예산을 한 매체에 몰아서 여기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기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전환 매출액이 났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전에도 한 1,900만 원 정도 전환 매출액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키워드에서는 아주 일정하고 그리고 좀 유연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특히 카카오에서 단체 키워드로 유입을 좀 요할 때는 그 하루하루 뜨는 그 변화량에 따라서 매우 급격하게 세팅값을 변경하고 이렇게 그런 전략을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확 변경을 했을 때 이제 그 유저들이 메일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이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B2B 유저들께서도 매우 유입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구글 키워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일정하고 유연한 그런 흐름으로 키워드를 집행했던 이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일별로 보시면은 이게 로하스가 어느 한 요일에 나머지 평균 로하스를 크게 해치는 구간은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에 최고 로하스가 975%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네, 이때 그리고 이때 화요일날 450% 약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화요일날 한 210%, 190%이 정도 나오면 마진이 남긴 남겠지만 좀 약간 브랜딩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마이너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의 비용을 줄여서 다른 곳에 편성하던가 이런 방식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요일에서 이제 수익률이 높고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특별하게 구분을 하는 그 구글 키워드에서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구글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되는 게 네이버 파워링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성과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케터님들도 그리고 광고주님들도 클라이언트 분들도 다 아시면 좋을 내용인데, 먼저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성과 보고가 도대체 뭔데? 그냥 뭐 저번 달에 얼마 써서 얼마 매출 나왔고 이번 달은 얼마 써서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성과 보고는 뭐 마케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비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11월만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제가 만약에 11월 1일날 계정을 하나를 이관을 했어요. 근데 그 계정을 11월만 집행했어요. 로하스가 한 3-4,000% 나왔어요. 제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 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비를 되게 강조합니다. 자,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전년도 동기간 대비, 그 다음에 이슈성 기간 대비, 이렇게를 매우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신입사원분들 교육을 해드리다 보면은 뭐 로하스 잘 나오는데 어떻게 뭐를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집행하기 2주 전 대비 CTR이 1%라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광고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과 보고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많이 물어보시고 마케터 분들은 많이 써주셔야 될 내용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의 대비. 그리고 이제 성과 보고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매출액 물론 중요하죠. 그냥 매출이 나야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또 무언가 마케팅비로 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매출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유입,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입.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 당연히 우리가 매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이 유입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입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고 할게요. 소비자들의 인식이에요.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물론 이제 노출량, 뭐 체류 시간, 세션 수, 뭐 이탈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유입이에요. 첫 번째는 유입. 제가 단적인 예로 제가 올해 초부터 집행하게 된 업체가 있는데 좀 대기업에 있는 이 자회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21년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2년째 한 달에 1억씩 DA에 쏟아붓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한 6월, 7월까지는 거의 로아스가 막 100% 근처였거든요. 뭐 이제 단순히 로아스로만 보면 100% 이상이긴 하지만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손익분기를 못 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막 DA를 한 달에 1억씩 뿌리다가 올해 여름부터 슬슬 로아스가 200%, 300%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사명 키워드로 로아스 한 3000% 나오고 또 자사명이 다가 아닌 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유입과 전환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저랑 이제 막 뭐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막 미팅을 할 때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유입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단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로아스나 매출 볼륨뿐만 아니라 CTR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 CPC가 어느 정도 낮아졌느냐에 대한 내용도 성과 보고에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TR, CPC의 변화량도 중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 광고의 전체적인 광고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제가 3개의 매체에 100만원 썼을 때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벌면 이제 로아스가 한 330%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매체에서 어떤 지표가 상승했는지, 상승 말고 변화라고 할게요. 변화했는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똑같은 DA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카카오 모먼트에서와 그리고 ADN에서와 그리고 모비온에서와 이 지표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제 제가 집행하고 있는 업체로 예시를 들어보면 ADN의 경우에는 이 메인 패널과 클로징 패널에서의 어느 정도 이 이탈 유저를 잡을 수 있냐 의 지표가 중요하고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타겟팅이 얼마나 정교하게 들어갔냐가 중요하고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클릭률 CTR, 그러니까 노출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CTR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매체에서 CTR이든 로아스든 CPC든 지표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매체에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 때 이 3가지 어느 날 대비 그리고 유입량 그리고 각 매체별로의 보고 이렇게 3가지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뭐 일 보고 달라, 주 보고 달라, 월 보고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그만큼 모이지도 않았고 이 모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없는데 일 보고 왜 받으세요? 주 보고 왜 받으세요? 여쭤보면은 뭐 그냥 다들 받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쓸 시간에 광고 한 번 더 만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고 주기는 제 생각에는 보통 한 월 3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월 보고서만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월 한 7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보고서, 그리고 한 월에 1000만원 훨씬 이상 하신 분들은 1보고까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집행하는 매체와 이 이슈사항 있죠. 계정이나 아니면은 이 기간이나 아무튼 이렇게 이슈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브랜드의 일반적인 제품의 일반적인 이슈사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보고는 크게 받을 쓸 거 없어요. 막 휘황찬란하게 그래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제 어떤 세팅값을 변경했을 때 이 하루 동안 아니면 이 12시간 동안 어느 정도 변화량이 있었다. 왜냐면 저기 1,000원이라 썼네요. 1,000만원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하루에 돌아가는 이 광고 예산이 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매체에서 하루에 100만원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쌓이는 트래픽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많은 광고비가 누수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 1보고는 간략하게 코멘트 형식으로 많이 마케터 분들도 써주시고 광고주 분들도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 보고서는 주 단위 변화량. 그러니까 제가 주 단위로, 그러니까 광고 전략을 짤 때 보통 주 단위로 많이 짜거든요. 타임라인 자체를. 그래서 주 단위로 변화량이 뭐냐면 어떤 부분을 수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값을 간단하게 뭐 도식화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월 보고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 운영안에 따른 결과와 다음 운영안의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보고서를 훨씬 잘 쓰시고 많은 보고서를 써보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자,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마케팅을 처음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UTM, GA라는 걸 보고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데이터 뭐야? 어렵게 그 데이터 UTM을 심고 막 데이터를 취합하기 시작했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읽을 줄을 모르니까 광고에 적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로 치면은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뭐 SDK, 픽셀이나 SDK가 있을 수도 있고, 픽셀은 메타에다 쓸게요. 메타의 픽셀, 그 다음에 구글의 뭐 GA4,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툴들이 있잖아요. 이 툴들이 각각 뭐 설치 방법도 다르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광고 대시보드에서 보기 어려운 데이터. 이 보기 어려운이란 말이 안 나오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보기 복잡한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뭐 만약에 A라는 지표가 효율이 떨어졌어요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변수, 이것부터 쓸게요. 변수 값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랬을 때 왜 이 A 지표가 효율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실험을 해야 돼요. 변수가 A, B, C, D 이렇게 썼을 때 이 A라는 지표는 변동 변수로 놔두고 B, C, D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A-1, A-2 이렇게 변화했을 때 이 지표가 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다. 이런 식의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이 필요해요.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비로소 광고에 제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구글 키워드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업체에 대한 이 매체에 집행했던 전체적인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키워드, 어떤 지면, 어떤 소재에서 어떤 휴일이 나왔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또 좀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5강 Q&A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 중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본 4강까지의 강의를 모두 들으셨다면 구글 키워드 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문제없이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의가 어떤 한 업체에 대해 딱 맞는 강의가 아닌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컨설팅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5강에서는 그간 여러분들이 저희 마케팅 인사이드로 혹은 직접 전화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을 맡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 구글 키워드 Q&A 시간입니다. 총 4개로 구성된 본 강의 내용 중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앞선 강의 내용들을 한 번씩 시청하셔야 이해가 조금은 빠르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선 강의들을 보시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금까지의 강의를 보시면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의를 주셨던 업체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상황도 최대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 업체의 상황은 네이버 SA에서 300만원, 그리고 카카오 키워드에서 100만원, 그리고 메타에서 200만원을 월 예산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구글 키워드를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강의를 보시고 구글 키워드가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럴 때 진입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구글 키워드를 집행해야 할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월 예산 총 600만원으로 좀 넉넉하지는 않은 예산 상황이었어요. 대신에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기보다는 네이버 SA와 카카오 키워드에서 50만원씩 빼서 구글 키워드를 테스트하는 기간을 가져보자 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카카오, 메타에서 타겟팅은 잘 나누셨는데 모든 타겟에 대해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용품이면은 뭐 손목이 아프지 않은 청소용품입니다. 뭐 이런 식의 소재를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이분은 이 업체는 타겟에 따라 그리고 매체에 따라 소재를 나눠서 세팅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구글 키워드를 진입해야 하냐 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가 아마 1강 때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구글과 네이버를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 구글에서의 그 상주하는 유저의 특징과 네이버에서 상주하는 유저의 특징이 모두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 유저들의 액션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각 포털 사이트 이용 유저의 특징이나 뭐 액션이나 아니 뭐 또 뭐 구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상이했기 때문에 구글 키워드를 진입해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구글 키워드라는 매체에서 자사 그리고 자사 제품에 대한 매력도
이 매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력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글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우리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가 내놓은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니즈와 원치가 있는지 이 매력도를 파악해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구글 키워드에서 광고를 집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하는 기간에는 이 모두 상이한 유저들에 대해 우리 자사 제품과 브랜드 매력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다른 광고 매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물론 똑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각 소구 포인트나 아니면 각 타겟에 따라 문구, 소재, 아니면 노출 지면, 노출하는 시간대 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처럼 각 매체에 따라서도 이 어느 유저가 상주할 것 같고 그 유저 중에 어느 타겟이 우리한테 핏하게 맞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에 따른 매력도를 파악하는, 그런 매력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글 키워드를 집행해야 하는 왜?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펫 용품 업체인데요. 기존에는 메타 광고를 통해 유저 타겟팅과 리타겟팅 이렇게 딱 두 개만 집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펫 용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수요가 매우 많아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좀 애매하고 어설픈 전략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을 가진 업체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체에 진입하고 저희가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슬로건을 통해 유저들을 우리 브랜드로 가져올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확실하게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집행했던 업체들의 데이터를 보면 그 이제 이 트래픽 분석하는 툴에서 유입 경로가 나오잖아요. 이 유입 경로가 크롬 브라우저, 즉 구글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 이 상승 중이라는 말이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유지될 거라는 가정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검색을 하고 또 각종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지금 거의 네이버와 구글 이외에는 국내에서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지표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변화하고 있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글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펫 업체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UAC와 함께 구글 키워드를 집행했을 때 이 그냥 일반적인 펫 관련된 그런 키워드뿐만 아니라 자사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유입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사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제가 아무리 많이 DA를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그냥 DA로 만약에 펜 용품을 딱 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사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광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사에 대한 키워드와 유입이 상승되었을 때 이 구글 키워드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면 충분히 많은 전환을 그리고 다운로드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상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키워드랑 네이버를 비슷하게 세팅했는데 왜 로아스가 구글은 낫나요? 구글 키워드 이거 별로 아닌가요? 라고 이제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너무너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이 구글 키워드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오픈마켓과 네이버를 비교해서 왜 오픈마켓은 잘 팔리는데 네이버는 안 팔리나요? 뭐 왜 소셜 커머스는 잘 팔리는데 구글은 안 팔리나요? 여기에서 더해져서 이제는 포털 사이트까지 갑니다. 왜 네이버에서는 잘 팔리는데 구글은 안 팔리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일단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 저한테 구글 키워드와 네이버 세팅 값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 라고 한 다음에 봐요. 그러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잘 나왔던 그 세팅 값을 그대로 구글에다가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제가 1강에서 그리고 아까 상황 1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매체,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이든 어느 시장이든 모든 것은 각각의 특징과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플랫폼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은 뭐 여름에 이제 계곡 놀러 갔을 때 그냥 보면 물 얕게 보이고 그냥 수영해도 되겠네라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면 깊잖아요. 그것처럼 그 강물의 깊이를 안 알아보고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자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첫 번째로 뭐 검색 점유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사 브랜드, 자사 제품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뭐 경쟁도, 경쟁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유입 또는 상주하는 유저의 특징 아니면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 지금 제가 여기 아주 일부분만 써놨는데 지금 이것들이 네이버와 구글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사에 대한 내용 뭐 예를 들면은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랜딩 페이지의 UIX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상 타겟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물론 이제 예측을 한다고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공부와 이해 그리고 예측은 하고 들어가셔야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너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빠르게 긍정적인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선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네이버랑 구글 세팅 똑같은데 다르나요? 결과가 다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당연히 다르니까 다른 세팅 값을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다다익선이겠죠. 왜냐면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도 많고 그만큼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막 한 달에 1,000만 원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여기 매력도 여기도 매력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력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구글 포털 사이트 내에서 자사 그리고 자사 제품에 대한 매력도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력도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제 보통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키워드 경쟁도에 따라 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키워드에 대한 테스트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구글 키워드 내에서는 월 300만원 즉 10만원 정도는 사용하셔야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업체마다 가용 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 편성되어 있는 마케팅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7하고 저는 잡고 싶어요. 애매하게 막 하루에 10,000원 정도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 값을 못 뽑아내셨던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월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월 3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간은 예산이랑 조금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입량, 체류 시간, 그다음에 뭐 세션 수, 아니면 뭐 구매량 등 이런 그 좀 유의미한 지표들 있잖아요. 유의미한 지표를 추출하기까지 기간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한테는 수많은 업체들을 집행했었던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모든 업체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A 업체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달쯤에 집행을 했었는데 월 예산 1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입에서 이탈까지 이 유저들의 그 체류 시간이라던가 이런 경로에 대한 지표가 일정하였고 구매는 좀 적었어요. 구매는 적었는데 CTR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입 이탈까지 어느 세션에서 나가는지 그리고 어느 세션에 많이 머무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처음에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그 랜딩 페이지 상단 영역의 수정과 결제창, 이게 좀 복잡한 결제창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꾸셔라 라고 했더니 2달 있다가 전환율 자체가 4배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같은 업종이었어요. B 업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월 예산 150에서 한 180만 원, 1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80만 원 정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 사람은 1-2초 있다 나가고, 그리고 사는 사람은 5에서 10분 정도 체류해 버리고, 특정 페이지에서의 좀 머무는 시간이 긴다던가 특정 페이지에서 이탈이 많다던가 이런 유의미한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랜딩 페이지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못했죠. 왜냐면 이렇게 1-2초 있다 나가는 사람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수정했을 때 이 5분 10분 정도 체류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상품 패키징을 바꿔라 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패키징이 별로라 나간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패키징이 좋아서 5분 10분 정도 체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걸 수정해라 라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한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최대한 이 각 유저들의 특징에 따라 여러 형태의 광고를 노출해보자 라는 약간 좀 추상적인 그 컨설팅밖에 못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겟을 매우 세분화해서 이 소재를 다르게 구성했을 때 전환율 자체가 높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A 업체는 뚜렷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B 업체는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예산을 사용했어도 이렇게 너무 다른 이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한 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바짝 집행해 보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과 기간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Q&A 시간을 마지막으로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 강의를 보시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중에 문의를 주신 분들도 많고 처음 집행하기 위해 문의를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물론 자세의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편하신 번호로 연락주시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체 정규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